자, 그러면 이 인물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능력으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진 인물들이죠. 팀 상웅, 민수, 변호인, 그리고 방은미부터 만나봅니다. 네, 지금 스틸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괴력을 발휘하는 상웅부터 똑 부러지는 눈빛을 보이고 있는 민수, 그리고 취기가 올라온 것 같은 변호인, 그리고 염력을 발휘하는 방은미까지 각각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팀 상웅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팀 상웅의 상웅 이준호 씨부터 만나봅니다. 네. 자, 지금 어머나 그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는 히어로다,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히어로의 모습입니다. 강상웅 어떤 인물인가요? 강상웅은 비범함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예요. 정말 평범한 친구고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던 그런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갑작스레 이제 초능력을 물려받게 되어서 아까 이제 설명에도 나왔듯이 손에 쥔 현금만큼 힘이 세지지만 그 힘을 쓰면 내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웃픈 상황에 처해 있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진짜 손에 쥔 돈만큼 힘을 쓸 수 있다는 건 내 손에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치만큼, 그렇죠.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치만큼 네. 힘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돈이 많아야 되는데 쓰려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현실과는 상황이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꼭 모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힘을 쓸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 그 딜레마를 매일 갖고 사는 인물이에요. 그것도 내 돈 내 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짠네. 이거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진짜 내 모습이다 할 만한 공감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사실 상황이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 누군가를 구해야 됐을 때 고민하는 모습,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상웅이가 가장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근데 남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생각했을 때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저는 1부의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도 1부의 엔딩 장면을 보면서 이 작품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상웅이는 어떤 인물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고, 그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줘서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 포인트였고, 상웅이는 자의에 의한 도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한 능력을 가지게 돼서 돈을 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돈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캐릭터라는 걸 점차 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운명은 이런 운명이구나를 점차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적인 변곡점을 조금씩 두르고 있습니다. 상웅이 막 혼자 고민에 빠지고 벗어나려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이런 모든 굉장히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들을 또 이준호 배우가 또 얼마나 찰떡같이 표현을 해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계속해서 짠내나는 모습, 끝까지 짠내가 납니다. 끝까지 짠내나는 모습 기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짠내 히어로 상웅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한다면, 이분은 상웅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이죠. 김혜준 씨가 연기한 민숙 만나봅니다. 네, 우리 민숙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민숙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어떤 점에 이끌려서 이 작품 선택했는지도 궁금해요. 민숙이는 우선 상훈이와 9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한 상훈이 여자친구고요. 비록 상훈이 같은 초능력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경제관념과 현실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네. 그런 상훈과의 관계나 자기의 인생에서 좀 주체적이고 되게 주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이성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또 그러다가도 돈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 쓰는 상훈이가 답답할 것도 한데, 또 어떤 순간에서는 상훈이를 마냥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민숙의 모습이 저는 더 멋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이 작품을 그럼 선택한 거군요. 네. 아, 좋습니다. 해준 배우 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현실감각 100%, 경제관념 200%를 지닌 민숙이라는 인물인데 사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고민 그리고 현실을 대변해주는 캐릭터가 민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나요? 사실 근데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던가 청약을 들어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 오히려 그런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거나 억척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지혜롭고 좀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현 시대에 살아가는 씩씩한 우리 청년의 모습을 네. 또 혜준 씨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초능력은 없지만 이 존재만으로도 히어로인 민숙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초능력자들을 만나볼 텐데 과연 누구부터 만나볼까요? 공개합니다. 네, 김병준 씨의 모습인데 변호인이라는 인물이죠. 자, 대한초능력협회 수장이기도 하신데요.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이 성이 변이고 네. 이름이 호인. 호인. 네. 근데 직업이 변호사여가지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어가지고 꿋꿋하게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쓰는 그런 사람이고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악의 무리와 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강상웅을 만나게 되고 상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그런 잠재력을 보고 함께 세상을 구하자고 제안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호인이라는 이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네, 배우님이신데 근데 사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365일 동안 취해 있어야 되는데 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걱정이 좀 되면서 변호인의 초능력 설정상 항상 취해 있는 연기를 하셔야 됐을 때는 좀 어떻게 연기하실 때 중점을 두셨나요? 아, 네. 이 사람이 취해 있어가지고 과연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 길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자고 있진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변호인의 모습을 보면서 네, 그렇게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변호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소한 재미를 찾으시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취기와 이성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또 얼마나 잘 해주셨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초능력자는 바로 팀 상홍의 실세 막내 방은미 만나봅니다. 네, 벌써 막내 오브 탑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방은미 어떤 캐릭터인가요? 대한 초능력자의 핵심 멤버이고요. 일단 우리는 섭취한 칼로리만큼 초능력, 영역을 쓸 수 있는 자, 이름이 빵미라고도 불리죠. 예, 우리 빵미를 연기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어서 어떤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어요? 일단 별명이 빵미인 점은 항상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빵을 먹으면서 이제 영역을 쓸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빵을 먹으면서 대사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부분이 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항상 조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춘기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한참 미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 보상받지도 못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먹고 다이어트도 못하고 먹다가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또 야채 조각이 좀 먹다가
근데 또 다시 연력 써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면의 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이제 잘 케어해 주신 변호인 진짜. 네. 네, 소장님이 계셔서 그런 케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런 남매 조나단, 조안나 캐릭터 만나봅니다. 자, 이들이 속해 있는 범인회 너무나 궁금한데요. 자, 조나단 스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강렬합니다. 정말 강력한 포스가 스틸을 뚫고 나오고 있는데요. 채민 씨, 조나단 어떤 인물입니까? 네. 우선 조나단은 범인에 떠오르는 새로운 후계자로 이제 존재하는 인물이고요. 또 이제 조나단에 속해 있는 범인에는 네, 궁금해요. 네, 이름은 범인회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칭하지만 되게 실제로 보면 겉보기에는 되게 그냥 일반 그냥 기업처럼 보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초능력자들을 이제 또 이제 먹잇감상과 사냥을 하고 또 이제 그 초능력을 빼앗기 위해서 항상 분주히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자, 조나단 말고도 초능력자들을 노리는 데다가 심지어 조나단까지 노리는 인물이 있죠. 조안나 만나봅니다. 이야, 강렬합니다, 역시나. 우리 조안나 어떤 인물인지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맡은 이 조안나라는 친구는 현대 사회에서 초능력보다 돈과 능력이 더 쓸모있고 먹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 범인의 후계자 자리를 위협하는 우리 남동생, 네, 조나단을 제치고 아버지에게 좀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돈, 수단, 뭐 무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제 초능력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상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내가 모든 걸 다 차지하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사실 그 강한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작품에서 강렬한 역할들을 많이 맡아오셨는데 이번에 조안나도 특별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우선 대본을 봤을 때부터 되게 이 조안나라는 인물이 재밌겠다. 되게 재밌는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창민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이 친구를 재밌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친구니까 좀 아나무인적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그런 느낌을 더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요. 또 이 친구가 이제 또 돈과 이런 거는 많이 또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후계자 자리를 우리 조나단이 넘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경쟁심을 굉장히 가진 그런 인물이고요. 오히려 뭐 상웅이나 히어로 팀을 봤을 때 되게 뭐 사실 경쟁심보다는 오히려 되게 재밌다. 이 사람들 되게 흥미로운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서 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시 빌런계의 여왕다운 대답이 아닌가 싶어요. 재밌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준호 씨 지금 그림 때문에 좀 힘든 거죠? 괜찮아요? 상아, 너 이거 무슨 돈이야? 깼어. 청약 통장.